목표 이행 계획서는 지금 이거에 따라서 내주시는 겁니다. 대상자가 12월 말까지, 근데 올해 한시적으로 1월 26일까지 내주시는 거고, 관련 법은 예전에는 자원순환 기본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도 명칭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였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면서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근거법은 이거고, 작성 내용 이렇게 뭐 어렵잖아요. 이거 지금 아까 다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하셨던 게 이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다 지금 하신 거고, 이거 자료 있으니까 혹시라도 더 참고 필요하시면 단톡 들어오시면 요거 있습니다. 저 다 쓰셨으면 이거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교육 중에 다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자료 받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까 저 설명 듣고 나서 보시는 게 더 훨씬 이제 이해도가 있으시겠죠? 요거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Q&A는 뭐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 참고하셔도 되고, 모르겠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카카오톡 단톡이 됐든 뭐 전화 유사원이 됐든, 또는 원격 지원도 있어요. 저희 시스템에서 원격 관리해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요를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목이 아파라 열심히 터져라 교육을 드렸는데 혼자 떠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가 이거래요.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 흐름에 따른 실질적인 재활용량과 최종 처분량을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증대시켜 최종 처분을 억제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거의 최종 처분을 좀 줄이고자 목표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목표에 대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최종 처분율이 있고 순환 이용률이 있는데, 이제 분모에는 모두 폐기물 발생량과 순환자원 인정량이 들어가네요. 발생량은 올바로에다 하나하나 인계해서 쓰시잖아요. 그거 토탈값, 연의 토탈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가 있냐? 올바로에 모든 폐기물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올바로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 올바로의 실적 보고도 대부분은 담당이실 텐데, 올바로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돼?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라도 제가 담당이어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의견도 막 민원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이 갭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에 막상 인계서 엄청 열심히 쓰시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양이 뭐 일정 양 미만이라던가, 그런 일정 폐기물 종류라던가 해서 오는 그런 누락된 사각지대 영역이 있어서 그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과관리제도상에서의 실적 제출을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자원 인정량이 뭐냐? 폐지, 고철, 그러니까 철 스크랩이나 이제 폐유리 이런 것들 올바로 입력되지 않지만 재활용이 잘 되니까, 이게 유가성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굳이 폐기물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좀 그런 애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애들, 그렇게 빠져있는 애들을 같이 분모값에 같이 넣고, 최종 처분량. 그러니까 처분이라 함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폐기물의 용어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얘기가 다른데,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분이 있고 재활용이 있거든요. 재활용은 말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처분은 이제 재활용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애들. 그랬을 때 처분도 중간 처분이 있고 최종 처분이 있어요. 재활용도 마찬가지인데 중간 재활용이 있고 최종 재활용이 있는데, 그 최종 처분 같은 경우는 땅에 그냥 매립하는 거, 묻는 수준에 더 이상의 그 어떤 처리 방법이 없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몇인지를 이제 최종 처분율, 그리고 순환 이용률 같은 경우는 아까 재활용하고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재활용 실적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값을 합한 것을, 이게 이제 모수가 당연히 순환자원도 애초에는 폐기물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발생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바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 합을 하는 거였고, 근데 아울러서 폐기물이지만 그 재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여기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식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값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밑에 요거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설명 다 했는데 다시 하려니 참 목이 아프네요. 진짜.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 이게 여기서 이제 실질 재활용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재활용량이면 재활용량이죠. 왜 실질 재활용량이냐?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실질 재활용량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폐기물 나오면 뭐 처리업체한테도 넘기실 테지만 이제 재활용업체한테 넘기시잖아요. 재활용업체에 넘기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재활용업체에 넘기면 그 양이 전부 다 재활용 실적으로 보통은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재활용업체라고 해서 전부 재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활용 시설 돌려가지고 재활용할 만큼 했지만 남은 찌꺼기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잔재물이에요. 한마디로 잔재물. 그래서 거의 100%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잔재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재활용량 전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잔재물을 빼고 재활용량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잔재물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재물이 다시 한번 또 재활용하는 업체로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업체가 뭐 열원으로 쓴다거나 최대한 이것도 에너지 회수를 한다거나 해서 쥐어짜내서 재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활용 실적까지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처리 업체 같은 경우 선임 업체랑 직접적으로 접점은 없는 거잖아요. 이 1차 업체를 거쳐서 가는 거지. 직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실적까지도 재활용량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잔재물들은 다 빼야 되는 거죠.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뭐 제가 더 내용을 뭐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이거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종분류 업종 중 18개 업종. 지금 하단에 보여지는 이겁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있고, 섬유, 의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학물질이나 연탄, 의료 등등등등. 그러니까 얘들이 좀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종이라고 보면 돼요. 총 18개 업종이고요. 이 업종을 한다고 해서 다 대상이 아니고 배출 규모 조건, 엔드 조건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 기준이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100톤입니다. 또는 그 지정 외 폐기물은 1000톤 이상이 요거는 또는이에요. 요건 엔드가 아닙니다. 뭐 지정 100톤이고 지정 외 일반 사업장이 뭐 900톤이라고 해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0톤이라는 조건을 넘겼기 때문에 이 900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 폐기물은 제외되고요. 그랬을 때 이 연평균 배출량은 뭐로 본다?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시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가 연평균 배출량을 1차적으로 추출을 합니다. 네, 뭐 업종 여러 가지여도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연히 대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들이 요 교육을 듣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길어요. 아까 선정년도 2022년이었잖아요. 그 사이클이 그 T-2년도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2년 전인 2022년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다음 연도 2023년 3월까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대한 실적을 저희 쪽으로 제출해줘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공단이 이걸 이제 검증을 하고 목표를 환경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9월 달에 설정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순환 이용률, 최종 처분율 각 사업장별 목표를 부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12월 말, 그러니까 2023년 10월 31일이죠. 근데 올해 한해서 2024년 1월 2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십니다. 이제 지금 하신 단계가 딱 이거죠. 그럼 이걸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올해 1년간 목표 이행을 하신 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에 이행 실적을 3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5월 말에 저희가 이행 실적 평가를 하고 우대 등 후속 조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한시적으로 올해만 1월 26일까지 제출을 하게끔 했습니다.